노림이 10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동거리하고 변이에 대한 설명.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경로가 달라도 변이는 같다. 출발점 도착점이 같으니까 뭐 중간에 어떻게 같든 간에 출발점 도착점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뭐 뒤로 갔다가 다시 왔어도 어차피 변이는 처음 출발 나중 도착 사이에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맞는 설명. 물체가 출발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 변이는 0이다. 그렇죠? 뭐 어디까지 갔든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면 이제 뭐 좌표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 맞는 설명이고, 다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항상 크다.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네. 그래서 5번 골라주면 되겠고, 11번 직선 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는 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중간에 휘어지지 않았구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 휘어진 것처럼 느끼면 안 되고, 위치와 시간 그래프일 뿐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게 곡선은 아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건데, 다만 이제 위치와 시간에서 이제 기울기가 시간에 얘기했죠. 기울기는 이제 속도가 될 거니까 이 기울기의 변화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건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기억 봅시다. 0초부터 6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0에서 6초 때까지니까 어때? 기울기가 어쨌든 계속 양의 기울기로서 유지가 되다가 6초일 때 기울기가 0, 즉 속도가 0 찍고 이제 음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초에서 6초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직선 도로와 나란하게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이 친구는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이렇게 간 거죠. 간 건데, 다만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이제 빨라지다가 기울기가 작아지는, 느려지다가 속도가 0이 된 이 상황이야. 그러니까 직선으로 움직였으니까 변이의 크기랑 이동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겠지. 맞는 거고, 이건 0에서 10초 때까지 이동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동거리. 위치가 0에서 10까지 갔다가 다시 10에서 4까지 내려왔죠. 그럼 10m 갔다가 다시 거꾸로 몇 미터? 6m. 10m 갔다가 6m 왔다. 이 말이니까 이동거리는 4m가 아니고 16m다라고 해주면 되고, 디귿. 0초부터 10초 때까지 평균 속력이라고 불렀죠.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뭐 변이가 아니고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러면 그 시간에다가 10초 넣어주고, 이동거리 방금 구한 거 16m 집어넣어주면 1.4가 아니고 1.6m/s다. 이렇게 좀 되겠네. 다음은 1번. 그 다음에 12번. 동일직선상, 여기 마찬가지야. 동일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이라는 조건이 붙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도 중간에 휘어지거나 뭐 이렇게 뭐 거꾸로 간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이렇게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로 돌아올 수는 있어요. 돌아올 수는 있는데 지금 그래프 보니까 어때?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는 한 번도 없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A, B, C 모두 그냥 뭐 플러스를 오른쪽이라고 치면 그냥 계속해서 오른쪽으로만 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진, 이렇게 곡선이 왜 생기는 거냐? 방금 11번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물체의 경로가 휘어졌다는 게 아니고, 기울기를 통해서 이제 속도 변화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A는 처음엔 빨랐다. 기울기가 컸다. 점점점 작아진다. 점점 느려진다. 이 얘기지. B는 그냥 같은 기울기, 같은 속도로 쭉 간 거고, C는 처음엔 느렸지만 기울기가 작았다가 점점점 커지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기억에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어차피 같은 직선에서 움직이는 거고, 위치는 0m에서 10m까지 간 거니까 결국에 여기 땅 해가지고 도착 때까지 A는 처음에 좀 빨리 갔다가 점점 느려져가지고 이렇게 도착한 거고, B는 그냥 쭉 간 거고, C는 느렸다가 점점 빨라지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어쨌든 10초 만에 동시에 10m 위치에 골이 난 거니까 출발과 도착 시간은 전부 똑같겠죠. 그리고 직선이니까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틀렸고, A, B, C 모두 같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니은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네. 근데 방금 뭐랬어? 이동거리가 전부 똑같다 그랬잖아. 그리고 걸린 시간 몇 초? 전부 다 10초 만에 도착한 거니까 B와 C가 같다. 맞는 설명이죠. 뭐 물론 이거는 A도 같다. 지금 C의 평균 속도라고 그랬습니다. 속도. 근데 어차피 지금 직선상이기 때문에 뭐 10초 걸린 것분에 10초분의 시간분의 변이 하면 이제 속도가 될 텐데, 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경우에는 변이나 거리나 크기는 똑같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속도라고 그랬으면 이제 뭔가 부호를 붙이려고 해봤는데, 속도의 크기 이렇게 묻고 있죠. 속도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숫자만 써라 이 얘기니까 결국에 10초 만에 10m 갔으니까 1m/s 이다. 크다가 아니고.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13번. 직선 운동을 하는 물리학원에서는 대부분 다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죠.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거리와 시간 그래프다 축 확인하고,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제 속도 변화가 일정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속도 시간 그래프였다면, 그죠? 이 축이 속도와 시간이라고 써 있었으면 기억은 맞는 건데, 요건 지금 거리와 시간이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혹은 속력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등속 운동했다, 등가속이 아니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1초일 때나 뭐 2초나 1.5초나 뭐나 상관없죠. 어차피 기울기가 지금 속도의 크기, 속력인데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빠르기가 일정했다. 그러니까 뭐 시간에 상관없이 2분의 10 해가지고 5m/s로 계속 일정했다. 이게 맞는 거고, 디귿 0초부터 2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 여기 써있네요. 10m 10m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14번입니다.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역시 체크.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속력과 시간 나왔으니까 기울기가 이제 가속도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물론 가속도의 크기가 될 텐데,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속력이 점점 좀 빨라지네요. 근데 기울기가 일정하네.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이 친구는 그럼 지금 등가 속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체크하면 되고, 기울기 구해볼까? 5분의 20 했으니까 5분의 20 하면 4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4m/s 제곱으로 일정했다. 여기 4m/s 제곱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0에서 5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 그럼 뭐야? 면적이 거리죠? 면적이 이동한 거리니까 5, 2, 10해서 반 나누면 50m. 따라서 3번. 그 다음에 15번 직선 운동, 역시 체크. 물체의 위치와 시간 그래프 축 체크. 설명 옳은 거. 0에서 3초 구간에서, 0에서 3초 구간이면 지금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이 얘기는 위치 시간에서 기울기는 속도니까,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점점점 속도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지. 느려진다. 그랬다가 이제 이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이 순간은 잠깐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도 있다. 그랬다가 이제 반대 속도로 빨라지지. 아무튼 기억해. 0의 3초 구간에서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무슨 말? 오른쪽으로 가는 애인데 자꾸 느려져? 그럼 가속도는 왼쪽이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델타 V, 속도 변화량인데 이 델타 V 값이 처음이, 이게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이 더 느리고 처음이 더 빠르다면 당연히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된다, 이런 의미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방향은 반대다. 맞다고 해주면 되고, 니은 3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 3초일 때 속도가 0 되면서 속도가 양의 기울기, 그러니까 플러스 속도였다가 마이너스 속도로 바뀌니까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건 맞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가 점점 느려지는 거나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점점 빨라지는 건 둘 다 가속도가 왼쪽인 거죠, 계속.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면 틀렸죠. 뭐라고 바꿔야 돼? 이거는 그냥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하면 맞는 설명이죠. 아니면 가속도의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하든가. 틀렸고, 하여튼 D는 디귿 0에서 5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도라고 했으니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 이렇게 해주면 될 거라고. 근데 지금 5초 동안이니까 시간 5초 집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총 변이인데 위치가 15m까지 갔는데 5초일 때 다시 거꾸로 돌아와 버렸지. 그래서 5m. 결국에 뭐야? 0에서 5m인 거야. 출발은 0이고 도착한 걸 봤더니 5m에 도착한 거잖아. 그러니까 5분의 5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1m/s 맞는 거다. 3번. 그 다음에 16번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와 시간, 위치 시간 그래프가 계속 나오죠. 역시 또 직선 운동 위치 시간 체크하면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2초일 때 뭐 얘가 0을 찍고 갔으니까 바뀌었다, 이게 아니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도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죠? 기울기라고 하는 게 속도니까 결국에 이제 기울기가 바뀐 게 어디냐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음의 기울기였다가 여기는 양의 기울기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바뀌었다, 즉 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다 라고 해서 기억은 맞는 거고, 1초일 때 속력은 그럼 뭐 이제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 어차피 직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뭐야, 기울기 구해주면 되잖아.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인데 4초일 때 속력과 같다. 4초일 때 또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제 기울기. 어차피 기울기가 안 바뀌니까 뭐 3초나 4초나 5초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4초일 때 기울기는 여기 4분의 4하니까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가 나왔네. 그러면 같지 않죠? 1초일 때 속력이 4초일 때 속력의 2배다 라고 해야 되겠네. 디귿
0초부터 6초 때까지의 평균 속도. 근데 속도라고 그랬으니까 시간분의 변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위치가 4m에서 출발했는데 6초일 때 다시 4m로 돌아와 버렸네. 그럼 이제 변이가 0이죠. 변이가 0이다.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게 0인 거죠. 틀린 거고. 1번. 그 다음에 17번.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그림은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두 물체 AB의 거리와 시간. 직선 운동한다 그랬죠? 거리와 시간. 그럼 또 뭐 기울기라고 하는 건 속력이겠구나 라고 알면 되고, A가 더 빠르지, 기울기가 더 크니까 A가 더 빠르다, B가 좀 느리다. 0에서 2초 때까지 AB의 운동에 대한 설명. 1초일 때 속력은 A가 B의 2배다. 기울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 그대로 구해주시면 뭐 1초일 때나 1.5초나 0.5초나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일정. 그럼 하여튼 지속적으로 A는 B보다 속력이 2배였다. 맞는 거고. 0에서 2초 때까지 A, B의 사이 거리는 일정하다. A가 좀 기울기가 크니까 빠르잖아, B보다. 빠른데 A는 빠른 속도로 일정하고 B는 느린 속력으로 마찬가지인데 지금 직선 운동이니까 빠르게 일정, 느리게 일정. 그러니까 이건 토끼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거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계속 빠르고 계속 느리니까 차이는 점점 벌어지지 않겠어? 점점 벌어지겠죠.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봐는 좀 더 물리적 토끼 거북이는 이제 이해하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고, 거리와 시간 그래프잖아. 근데 거리라고 하는 게 지금 y축에 거리가 써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y 값의 차이가 거리의 차이야. 요 차이를 보시면 되죠. 이거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죠? 거리가 점점 벌어진다라고 하면 되고, 0에서 2초 때까지 AB의 속력의 차이 조심해야 되지. 이건 조심해야 된다. 속력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안 변했거든. 기울기가 안 변, 일정하고 얘도 일정해. 그러니까 속력의 차이는 일정한 거고 거리만 점점 멀어지겠지. 속력의 차이는 일정하다. 이거 틀렸고. 1번. 18번. 직선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운동하는 두 물체. 역시 또 직선이지. 위치와 시간. 옳은 거. A, B의 속력은 같다. 속력은 이제 기울기의 크기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제 속력이라 했으니까. 속도라 했으면 얘가 달라. 왜냐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속도라고 하면 틀린 거고 이미. 속도의 크기라고 하면 이제 속력과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10초 만에 100m. 얘도 10초 만에 100m. 그러니까 같은 거지. 5초일 때 A와 B가 만난다. 위치가 이제 같은 점이잖아요. 위치가 말 그대로 이건 위치예요. 좌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XY 평면에서 좌표가 똑같은 거랑 같은 얘기다. 그래서 만난다. 이거 0초부터 10초 때까지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 이건 뭐야? 누가 누굴 봤을 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A가 B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 이런 얘긴데. A가 B를 봤을 때 속도의 크기는 20m/s로 일정하다라 해서. 그런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즉 속력의 크기, 속도까지, 방향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 10m/s, 즉 왼쪽으로 10m/s로 가는 거고, B는 기울기를 구해보면 플러스 10m/s로 보인다는 거지, 오른쪽으로. 근데 왼쪽으로 10m/s로 가는 애가 오른쪽으로 10m/s로 오는 애를 보면 당연히 어떻게 보이겠어? 얘가 나한테 20으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느낄 거라고. 그래서 5번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19번.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속도와 시간이다. 그러면 속도와 시간이고 직선 운동이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라고 하는 건 가속도가 될 것이고, 면적이라고 하는 건 변위가 되겠다. 변위는 기호로 S라고 쓰니까 옳은 것만 골라라.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분의 20해서 10m/s 제곱이다. 맞는 설명. 그 다음에 3초일 때 가속도는 기울기가 0이니까 0 맞다. 0에서 6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라고 했습니다. 이동한 거리. 그럼 이제 여기 면적 구해주면 이게 이제 변이라고 그랬죠. 근데 변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동한 거리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변위, 게다가 직선 운동.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아래쪽에 면적이 만들어지면, 그래프 X축 아래쪽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변이가 된다. 즉 왼쪽으로 간 거다. 근데 X축 위에 있다면 여긴 전부 다 플러스 변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간 걸 얘기하는 거다. 근데 심지어 문제에서 뭐래? 직선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지금 0에서 6초 때까지 이 물체는 그냥 어떻게 한 거야? 오른쪽으로 그냥 쭉 간 겁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쭉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면적 구해주면 쭉 그냥 갔으니까 직선으로 변이나 이동한 거리나 똑같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20m인가 계산해보면 되겠죠? 여기 3, 여기 60m네요. 60m. 여기는 얼마?
이게 얼마냐? 그래서 20m인가요? 20m, 60m. 그 다음에 여기는 10m. 그러니까 70, 80, 90m네요. 이렇게 바꿔주면 틀렸다. 3번. 그럼 20번 갑니다. 20번 동일한 직선 위에서 역시 그것도 계속 직선밖에 안 나와, 그죠?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도물체 AB의 속력과 시간이다. 이런 건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 속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속도의 크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속력이라고 써 있다는 건 방향을 확실히 알 수 없다.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A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친구인데 B는 왼쪽으로 움직여도 이건 지금 속력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프가 X축 위쪽에 그냥 이 플러스 5 자리에 그려져. 왜냐면 이제 속력은 방향이 없으니까 수치만 기록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 동일 직선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요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이거는 뭐 A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B는 왼쪽으로 가는 이런 페이크가 없고 그냥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갈 뿐이구나라고 해서 괜찮다. 안심하고 풀어도 된다라고. 갑시다. 나타난 것이다. 0초일 때,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B는 A보다 20m를 앞서 있대요. B가 앞에 이렇게, B가 20m 앞에 있고, A는 좀 뒤에 있다 이거죠. 20m 차이가 났다. 이렇게 있었고, 여기서 여기 땅 시작했다 이거지. 그랬는데, 얘는 5m/s로 쭉 가는 거고, 얘는 10m/s로 쭉 가가. 언젠가는 A가 B를 따라잡을 수 있겠지. 자, 그런 상황이다. 기억에, A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여기, 그죠? 일정하네요. 이건 속력인데요. 동일 직선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면 속도도 일정하게 되는 거지 이 경우에.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은 0에서 5초 때까지 비의 이동거리 밑에 면적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면적 쭉 구해주면 25m니까 맞는 설명. 자, 이제 이 문제는 디귿 때문에 아마도 존재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4초일 때 A와 B는 만난다라고 그랬으니까 4초 때까지 좀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4초일 때까지 이렇게 대충 한번 그어보면 4초. 그러면 이제 B는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4, 5, 20m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A는 얼마큼 이동했느냐? 요 면적, A의 면적. 그러면 40m 이동한 거죠, A는? 그럼 A는 40m 이동했고 B는 20m 이동했는데 처음에 B가 20m 앞서 있었잖아. 그럼 결국에 B가 한 20m 왔을 때 A가 40m 와서 같은 위치에 있게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만난다. 맞는 설명이다. 그래서 20번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가겠습니다. 21번은 수업 시간에서 잠깐 다뤘던 것 같아. 가속도의 크기 이제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3씩 증가하지.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1분의 3. 그대로 그냥 3m/s 제곱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기억은 틀렸고. 0에서 2초 때까지 이동거리, 0에서 2초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걸린 시간 2초고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 했죠?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1 플러스 7 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평균이 4m/s야. 평균이 평균이. 근데 4m/s로 몇 초 동안 갔습니까? 0에서 2초. 그러니까 2초 동안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8m 이동했겠다. 얘는 맞는 설명. 지금 3초일 때 속력은 지금 가속도가 3m/s씩 1초당 3씩 빨라지잖아. 그럼 3초일 때 그럼 여기다가 3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10m/s다. 맞는 설명. 4번. 그 다음에 22번.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다는 것이다.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3초일 때 속력은 8m/s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에서 면적이 뭘 의미한다? 가속도에서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럼 3초 때니까 일단 여기까지 면적을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구해주면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정지에서 출발했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8이다. 이 말은 처음에 멈춰있던 애가 왼쪽으로 8m/s가 되었다. 왼쪽으로 8m를 갔다가 아니고 왼쪽으로 8m/s가 되었다. 속도가. 근데 2초부터 4초 때까지는 가속도가 없네. 가속도가 없으면 속도 변화량도, 즉 면적, 속도 변화량이 없겠지. 그러니까 2에서 4초 내내 요 구간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8m/s가 유지가 된 거다. 근데 속력이라고 물었네?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지? 그러니까 8m/s라고 하면 맞다고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4초부터 6초 때까지 속력이 감소한다. 4초에서 6초. 지금 현재 물체가 어때? 자, 4초 때를 잠깐 봅시다. 그러면 물체는 지금 마이너스 8m/s인 순간이야. 근데 그때부터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그죠? 플러스 방향. 지금 물체가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 방향인데 플러스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했고 이때 속도 변화량을 구해보면 4에서 플러스 4만큼 속도가 변했어. 그러면 4초일 때 마이너스 8m/s였던 친구인데
그죠? 6초가 되면 플러스 4만큼의 속도 변화량이 생기면서 마이너스 4m/s가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속력이 감소한다. 맞다고 하면 되겠지. 근데 이런 문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은 4초, 6초 해가지고 가속도가 플러스 2여가지고 이 면적이 이쪽에는 이 면적보다 작아서 움직이는 방향, 속도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거고, 만약에 이 면적이 엄청 크다, 이렇게 크다. 그래서 이 면적을 뒤집을 만큼,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고 느려지다가 0 찍고 반대로 점점 쭉 빨라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마이너스 8m/s에서 마이너스 4m/s 될 때까지 하고 딱 커트가 된 거지. 그래서 이게는 맞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운동 방향은 1초일 때와 7초일 때가 서로 반대다. 그래서 근데 6초 이후에 또 가속도가 어때? 가속도가 또 없죠.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4m/s인 이 속도가 가속도가 없으니까 그대로 쭉 그냥 등속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8m/s 뭐 1초일 때는 여기 요거 뭐야? 1초일 때는 여기 2초 말고 1초 때까지만 이렇게 선을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면적만 구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4m/s였을 거 아니야? 근데 7초일 때는 어때요? 마이너스 4m/s 있던 애가 그냥 쭉 등속으로 계속 마이너스 4m/s로 가는 거니까 서로 반대다? 아니죠. 같은 방향이다. 심지어 뭐다? 속도 자체도 어때? 속도도 같다. 마이너스 4m/s, 마이너스 4m/s 똑같다. 1초일 때와 7초일 때. 그래서 어떻게든 틀렸고 답은 3번. 23번 가겠습니다. 직선 위에서 등가 속도 운동이라고 역시 딱 체크를 해주시고 0.1초 간격으로 이건 몇 초 간격이 아니고 지금 1초 간격이 아니고 0.1초라고 했어. 이런 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럼 찰칵 사진을 막 찍었다 이건데 0.1초 만에 여기 그 다음 다시 0.1초 만에 다시 0.1초 만에 이렇게 왔다는 얘기지. 옳은 것만 고르세요. 기억,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 이제 이런 그 구간 분석 문제를 좀 잘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조금만 좀 확대를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여기 걸린 시간이 0.1초니까 요거를 그대로 걸린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0.1초. 얘도 마찬가지야. 0.1초로 나눠주고 0.1초로 나눠주면 이 구간에 대한 속력이 나올 텐데 여기서 나온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다? 그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다. 그러니까 0.1분의 2cm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문제에서 단위가 미터/세크 제곱, 미터/세크. 그러니까 센티미터가 아니지. 근데 여기 문제는 센티미터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단위를 바로 바꿔서. 그래서 2cm가 아니고 얘는 얼마라고 생각해야 된다? 0.02 미터다. 이렇게 생각해서 0.1분의 0.02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0.2 미터/세크인 거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0.4m/s 이렇게 되겠지. 역시 같은 방식으로 0.6m/s 이렇게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했지. 이렇게 구한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쓴 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뭐다? 평균 속도다. 평균 속도니까 뭐 A 출발할 때 속도도 아니고 B점에 도착했을 때 속도도 아니다. A와 B의 중간 위치 속도도 아니다. A와 B를 지날 때 중간 시간의 속도다. 그러니까 0.2m/s와 0.4m/s라고 하는 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0.2m/s, 0.4m/s, 0.6m/s는 이 구간에서 중간 시간. 근데 요이 땅 해서 여기 0.1초 지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중간 시간이 뭘까? 이 친구는 중간 시간인데 0.05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고 그 다음에 다시 0.1초에서 0.2초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0.4m/s라고 하는 건 0.15초 중간 시간이죠. 0.6 마찬가지입니다. 또 0.3초가 됐을 거고 그러면 0.6m/s라고 하는 건 0.25초인 순간 중간 시간의 속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0.5초일 때 0.2m/s, 0.15초일 때 0.4m/s가 된 거야. 그럼 걸린 시간 몇 초? 0.1초. 그죠? 0.1초 만에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0.1초 만에 속도가 얼마큼 변했습니까? 0.2m/s만큼 변했죠? 그러니까 0.1초 만에 0.2m/s만큼 변했으니까 0.1분의 0.2 나눠버리면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 되겠다라고. 기억은 틀린 거지. 얘들아, 이 구간 분석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구간 분석 문제는 이해가 잘 안 되면 천천히 다시 보더라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무조건 단골 문제 출제율 거의 100%예요. 무조건 학교 상관없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된다.
니은 A에서 D까지 물체의 평균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걸린 시간 0.1, 0.2, 0.3, 2, 4, 6 그러니까 총 12cm죠. 단위 조심하시고 12cm니까 이거는 0.12m야. 나누기 걸린 시간 몇 초라고? 0.3m지. 그죠? 그래서 0.4m/s다. 맞는 설명. A에서 물체의 순간 속력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너가 이제 이 구간 분석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을 때 좀 디귿 같은 문제를 묻는 거야. 그러면 A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 0.2m/s라고 하는 건 A를 지날 때 혹은 B를 지날 때의 순간 속도가 아니랬어. 뭐일 때? 얘네 둘의 중간 시간이니까 0.05초인 순간의 속도라 그랬지. 그런데 이 가속도가 우리가 좀 전에 구한 것 같아요. 가속도가 얼마나 그랬죠? 아까 어디 갔지? 어디서 구한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가속도는 2m/s 제곱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1초 동안 1초 만에 2m/s씩 변한다. 그 얘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간격이 계속 얼마야? 0.1초씩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0.1초 만에 얼마큼씩 변할까? 0.2m/s씩 변할 거야. 그죠? 자, 다시 이쪽 문제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0.2m/s라고 하는 게 무슨 언제적이라고? 어떤 시간에서의 어떤 시간? 0.05초인 순간에서의 순간 속도. 근데 이 문제에서 뭐래? A를 지나는 순간이라 했으니까 A를 지난다는 건 뭐야? 0.05초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0.2m/s인데 여기서 과거로 0.05초를 돌아가야 돼. 근데 가속도가 어때? 0.1초 만에 0.2m/s씩 증가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과거로 돌리면 0.1초 만에 0.2씩 감소를 할 거 아니겠어? 근데 우리는 몇 초 전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0.05초 전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럼 이거의 반만큼만 속력이 돌아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0.1m/s만큼 변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현재 0.2m/s였는데 이거에서 과거로 0.1m/s만큼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설명입니다. 아마 지금 이쪽 문제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번에 특히 기억, 디귿 요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개 반드시 체크하시고 문제 확실하게 이해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2학년 때 이제 요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요거보다 조금 발전된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터를 해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24번 동일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두 자동차 역시 또 마찬가지 동일직선 위라고 조건 나왔고 속도와 시간이다.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였다. 항상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돼요.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했습니다. 같은 위치에 출발했는데 딱 보니까 A는 지금 왼쪽으로 처음에 여기 땅 했을 때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고 이걸 좀 초록색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B는 처음에 어때? 0에서 출발을 한 거, 그러니까 0의 위치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속도가 지금 플러스,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플러스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A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A는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B라고 하는 친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왼쪽으로 일단 출발을 하기 시작한 거다. 근데 10m/s로 B는 좀 빠르게 출발했고, A는 오른쪽으로 이제 슬슬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런 거지. 0에서 2초 때까지 A, B의 속도 차는 점점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속도 차는 점점 감소한다. 이상하죠? 속도 차가 점점 감소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도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 그죠? Y축이 좀 속도입니다. Y축이 속도인데 속도 차라고 하면 그냥 Y축의 차이 아닐까? 그죠? 그대로 이거 봐주면 되죠. 여기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속도 차이가 심했지. 속도 차이가 점점 줄어드네. 다시 속도 차이가 어떻게 돼? 벌어지죠. 그러니까 점점 감소했던 건 맞는데 언제까지? 여기까지. 그때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이제 속도 차이가 역전되면서 오히려 또 증가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기억은 틀렸고 이제 2초에서 4초 때까지 A와 B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막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유혹적인 게 뭐냐면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감소한다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조금 복잡한데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지금 거리잖아, 그죠?
그러면 B의 면적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A 그래프 아래쪽 면적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지금 2에서 4초 때까지 딱 보니까 B보다 A가 이동하는 거리가 더 많지. 그지? 그러면 지금 A와 B 사이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또 좀 더 판단할 게 있어. 그러니까 A가 더 많이 갔어. 그건 팩트야. 그죠? 2초에서 4초 사이에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B가 더 조금 갔어. 그러니까 뭔가 따라잡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2초인 순간 누가 앞서 있는지를 봐야 돼. 그지? 2초 순간 누가 앞서 있을 것이냐. 그럼 뭘 보면 돼? 그때까지의 뭐 위치의 변화를 보면 되겠죠. 지금 세로축이 속도니까 면적을 구하면 될 텐데 A는 여기 면적이 이렇게 해서 그죠? 뭐 여기 이제 1초겠죠 당연히. 기울기가 지금 그래프가 직선이니까. 그럼 여기 5m 왼쪽으로 5m 갔다가 여기 면적도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으로 5m 간 거지. 그럼 지금 A는 2초인 순간 어디 있을까? A는 1초인 순간 내가 이걸 반대로 썼네요. 이런 A가 처음에 왼쪽으로 간 거고요. 그죠? B는 처음에 슬슬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A는 처음 출발할 때 왼쪽으로 10m/s로 신나게 가다가 속도 0 찍고 다시 반대로 쭉 와가지고 2초인 순간 다시 원래 위치에 있는 게 A고, B는 그때까지 초반에 좀 느렸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눈금은 당연히 얼마일까요? 뭐 이거 꼭 계산하지 않아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2, 5, 10 해서 그러니까 5m. 그러니까 B는 앞으로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5m 위치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B가 A보다 5m 앞에 있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뭐야? 이게 이제 2초야.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B가 5m 앞선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2에서 4초 동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A는 몇 미터 이동했을까? 2 곱하기 10 하니까 20m. A는 앞으로 얼마큼을 20m를 더 갈 거예요.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B는 얼마큼 이동했을까요? B는 딱 보니까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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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m 간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15m를 더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5m 앞서 있던 B가 15m를 더 갔어. A는 20m 더 갔어. 그러면 어때? 결국에 둘이 같은 위치에 서 있겠네. 그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될 때, 그럼 결국 A와 B 사이가 점점 감소한 게 맞다. 그죠? 좀 까다로운 문제지. B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만약에 2초인 순간에 A와 B가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다. 그래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죠. 같은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이동거리잖아. 그러면 A는 B보다 이걸 만약에 좀 이렇게 잘라보면, 잘게 잘라보자고, 시간을 이렇게 잘게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A는 B보다 이만큼을 더 가는 거죠. 면적이 그만큼 더 크니까. 그 다음은 또 이만큼을 더 간 거야. 이만큼을 더 간 거고, 계속 더 가. 그러니까 더 간 차이가 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A는 B보다 계속해서 조금씩 더 많이 가고 있는 거니까 둘 사이는 멀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2초인 순간 B가 몇 미터를 5m를 앞서 있었다는 게 함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 정답이 된다. 디귿 0초에서 4초 때까지 A와 B의 평균 속도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평균 속도는 같다? 그러면은 전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 변위? 그럼 B 아래쪽 면적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B는 총 얼마? 지금 그래프가 전부 다 X축 위쪽에만 있으니까 그럼 B는 이제 변위가 플러스 20m. 물론 나누기 4초 하면 되겠죠? 그럼 평균 속도. A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거 여기 면적,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변이, 여기 면적 오른쪽으로 가는 변이는 어차피 퉁 쳐지면서 사라질 거고, 그러면 A는 이제 순수하게 오른쪽으로 간 건 여기죠. 오른쪽으로 간 건 여기. 그럼 얼마? 2 곱하기 10이니까 역시 또 플러스 20m죠. 결국 뭐가 똑같아? 둘의 변이가 똑같아져 버렸지. 시간도 똑같잖아. 따라서 평균 속도는 같다. 조금 어렵죠? 4번 체크해주면 되겠다. 25번 가겠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직선도로 따라서 움직이는 체크. 가속도와 시간이다. 0에 3초 때까지 평균 속력이 얼마냐? 0에 3초 때까지 이렇게 정지해서 출발했는데 면적이 뭐야? 이제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죠. 면적이 속도 변화량인데 플러스 6m/s만큼 변했다. 물론 정지해서 출발했으니까 3초가 된 순간 속력이 6m/s가 됐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고 3에서 6초 때까지는 가속도가 이제 없으니까 속도가 그대로 유지됐겠지, 속력이. 그래서 여기 6m/s, 여기도 6m/s 그대로. 여기 처음에 0. 그럼 또 여기 면적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면 3, 2, 6. 마이너스 6만큼 변했죠. 지금 6m/s였는데 마이너스 6만큼 변해봐. 그럼 9초인 순간 다시 정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0에 3초 때까지 평균 속력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0
0에서 출발했던 애가 6m/s가 됐으니까 0을 여기다 쓸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인지 어떻게 합니까? 가속도가 일정하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0과 6 더해서 반으로 나눠버리면 평균 속력이 나올 거지. 3m/s가 맞는 얘기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속력의 최대값. 방금 얘기했다시피 0, 6m/s가 쭉 일정 다시 감소. 이거를 VT 그래프로 괜히 한번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0에서 6초 때까지 속력이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했다가 다시 쭉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 같아. 이해되겠죠? 여기 3초, 여기 3초, 여기 6초, 여기 9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볍게 처리하면 되겠다. 6이 아니고 9초죠. 9초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속력의 최대값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6m/s 맞는 설명. 이거 0에서 9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 뭐 VT 그래프, 이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려놓길 잘했네요. 왜냐면 면적을 구해버리면 바로 뭐가 되니까 바로 이동 거리가 될 거니까. 여기는 속력의 최대값 6m/s였죠. 그럼 결국에 얼마? 여기 면적 구해주면 이동 거리가 될 거니까 36m. 그래서 맞는 설명 5번. 26번 직선도로를 따라 자동차 AB가 거리 S만큼 따라 직선운동 하는데 B는 25m/s라고 나왔지.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간대. 얘는 아무 생각이 없답니다. 쭉 그냥 간답니다. 그럼 나는 A와 B 사이에 이제 이게 A와 B의 사이에 대한 얘기를 물으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어.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S에 따라 나타낸 거다. A와 B 사이 거리가 이게 처음에 이 S가 200m였대. B는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25m/s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A와 B 사이 거리가 S가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 10초 만에 몇 미터가 줄어들었냐면 100m가 줄어들었어요. 10초 만에 100m가 줄었다. 어쨌든 시간과 거리에 대한 그래프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 뭐가 됩니까? 기울기 자체가 뭐가 돼? 속력이 될 거라고. 그런데 10초 만에 100m가 줄어든 걸로 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10m/s라고 하는, 그죠? 속력으로 A가 B를 따라잡고 있다.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 근데 B가 25m/s로 가고 있다며. 그러면 A는 얼마였다? A는 35m/s로 가고 있으니까 A가 B를 봤을 때 10m/s로 점점 가까워지는 걸로 보인다. 기억은 맞는 설명이죠. 니은 10초에서 30초까지. 그럼 뭐야 이거? 둘 사이 거리가 일정하네. 그러면 A의 속력이 얼마가 됐을까? 25m/s가 됐구나. 여기다 쓸까요? 25m/s가 됐다. 처음엔 이랬다가 그럼 이렇게 됐다. 그래서 A의 이동거리가 얼마냐? 25m/s로 쭉 갈 건데 몇 초 동안? 20초 동안. 그럼 20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500m인가요? 500m가 되겠다. 니은 틀렸고. 디귿 30초부터 40초까지 A의 속력은 15m. 뭐 여기 아까 지금 기억 해결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10초 만에 지금 A와 B 사이 거리가 얼만큼이 150m가 증가를 해버렸어. B는 어차피 계속 가고 있는 그냥 이 속도로 가고 있는 거라 했지. 근데 A와 B 사이 거리가 10초 만에 150m가 멀어져 버렸다는 건 15m/s로 멀어지는 걸로 보인다. 근데 B가 25m/s잖아. 그럼 A는 얼마? A는 10m/s로 이제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A는 자기는 10m/s인데 B가 25m/s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로 보일까? 15m/s로 멀어지는 걸로 보이겠지. 그래서 A는 10m/s로 가고 있는 거다. 기억 1번. 마지막 문제네요. 27번. 노림꾼 문제는 수업 시간에 잠깐 다뤄준 거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27번 가겠습니다. PQRS는 뭐 쭉 나왔는데 이제 뭐 꼭 무슨 그지? 통합과학에 있는 문제처럼 생겼네요. 가속도는 Q에서와 R에서 같다. 어차피 뭐 중력 가속도 일정할 것이고 물체 크기, 공기 저항, 뭐 마찰 모두 무시하는 거니까 어느 점에 있으나 어때? 중력 가속도는 계속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죠.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가속도예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맞는 거 하면 되고. S의 속력은 V다. 위치에서 올라가다가 점점 느려지겠죠? 느려졌다가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결국에 쭉 올라가는 동안 느려져. 다시 쭉 똑같은 거리만큼을 가고 똑같은 거리만큼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속도가 V에서 0 되고 다시 0에서 V가 되면서 걸린 시간 똑같고 평균 속력 똑같고, 그죠? V다. 맞는 설명이지. H는 2지분의 V제곱이다. H는 2지분의 V제곱이다. 물론 이걸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운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죠. 만약에 이게 이제 어차피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등가스도 운동이죠. 등가스도 운동이니까 이제 부호를 좀 편하게 쓰려면 이제 내려올 때를 좀 신경 쓰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왜냐면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어차피 아래쪽이고 물체 운동 방향도 아래쪽이면 속도랑 가속도의 방향을 굳이 반대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는 이제 서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카메라 필름을 뭐 반대로 돌리냐 제대로 돌리냐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아무튼간 그럼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G다. 낙하한 거리는 H다. 속력은 처음에 0이었다. 나중에 여기 도착할 때 속력은 V일 것이다. 같은 높이 갔다 온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선생님 평균 속력 해가지고 0 더하기 V 한 다음에 반띵 해가지고 2분의 V가 평균 속력. 뭐 그렇군요. 그러면 H로 물었으니까 거리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평균 속력 곱하기 뭐 하면 될까? 시간을 곱해주면 될 거야.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건 또 뭘까? 보면 거속시, 잘 알고 있는 거죠? 거속시. 이동하는 거리를 뭘로 나눠주면 되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속력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속력이 평균 속력 여기 있네. 2분의 V. 그럼 2분의 V. 이걸 나눠주면 되니까 시간은 V분의 EH가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 시간에다가 V분의 EH를 집어넣어봐. 오, 약분됩니다. 와, 와, 했는, H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H가 나왔어요. H는 H다.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니다. 보니까 G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그죠? V가 속력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 쳐도 G가 들어갔다는 건 가속도랑 관련 지어서 문제를 좀 풀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속도 구하는 식이 물론 이 친구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쓰거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거나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배운 걸로만 가자고. 그러면 나중에 또 갈 거야 그런 것들은.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뭐죠? 이 경우엔 중력 가속도 G겠지만 걸린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 근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방금 썼던 것 같고 속도 변화량 좀만큼 내려올 때 그죠? 속도가 얼마큼 변했을까? 0에서 V가 된 거니까 속도 변화량도 V가 되겠지. 그럼 걸린 시간은 우리가 방금 평균 속력이 얼마랬지? 두 개 더해서 반띵 해가지고 2분의 V. 뭐 속력분의 거리 하면 그게 걸린 시간 아니겠어? 그러니까 걸린 시간 얼마? V분의 EH. 그러면 이 시간 자리에다가 V분의 EH를 집어넣자고. 그러면 G는 EH분의 V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지? H 물었잖아. 그러니까 2G분의 V 제곱. 나왔네. 맞다고 해주면 될 거야. 한 가지 팁을 좀 주자면 문제 이제 보고 문제를 보시고 여기 어떤 기호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지? 근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G가 들어있다. 그지? G가 들어있으니까 가속도를 이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주 좋은 베스트입니다. 근데 여기 V 제곱이 있네. 이거 뭔가 제곱이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억지로 제곱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이 보기가 오답일 수도 있어요. 오답이야. 예를 들어서 뭐 구해봤더니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게 답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제곱을 만들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럼 선생님 G가 없는 게 답일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물리에서 이제 보기 같은 걸 봤을 때 이 G를 집어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G의 제곱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차이를 두지 G가 아예 없이 G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보기를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문자가 들어있다는 건 그 문자들에 관련된 어떤 식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길로 계속 갔다가 헤매다가 이렇게 막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그런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노림꾸는 웬만하면 쌤이 맛보기만 좀 보라 그랬고 나중에 많이 할 거니까 이런 문제도 본 적이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미션 완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